김태현의 정치쇼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정치쇼의 판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앞서 김종혁 전 최고한테 드렸던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첫 질문으로. 토요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예. 뭐 법적인 것도 좋고요. 어떤 의미라고 있다고 글쎄, 보세요? 정치적으로야 너무나 당연한 거를 참 어렵게 한 건데, 예. 뭐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탄핵 안 됐으면,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참 그 이후에 비춰지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예. 작년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 예. 민주당에서 했던 거하고 왜 이렇게 참 못난 짓은 똑같이 하냐 싶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반복하고 배우고 서로 따라하냐. 예, 그게 지금 거대 양당 체제의 예. 예, 민낯입니다. 색출하고 뭐 이런 거요. 예. 그때 뭐 총알 한 방 있으면 쏴 죽인다 그러고 뭐 그랬잖아요. 언제요? 이재용 대표 때 그랬었나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예. 이 이탈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이탈표가 한 12배 정도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많아요? 적어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저 신문을 보니까 진종호 의원 등 뭐 7명 중에서도 이탈한 분이 두 분 계신다 그러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찬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 7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2차 탄핵 안에 예.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예. 추경호 대표와 공모하여 뭐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원내대표였던 사람을 전 내란 세력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탄핵하는데 거기에 가하기는 좀 그렇다.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계속 뭐 의총에서 당신은 뭐 가할 거냐 부할 거냐 이런 걸 계속 좀 물어봤다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거든요. 이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참 끝까지 민심과는 어긋나고 도대체 국민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시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정말 달나라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뭐 살아 돌아온 게 두 분 있잖아요. 2013년도 국감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외압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정말 수년 동안 고검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중앙지검장으로 정말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복귀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과 알력이 있고 직무정지 가처분 들어오고 징계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난 죽지 않는다. 네버 다이다. I'll be back. 터미네이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트랙이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탄핵 심판도 탄핵 심판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제 내란죄 수사거든요. 검찰 특수본에서 일요일 날 소환을 요청했는데 변호인 선임 이후로 이제 불응을 했고, 그럼 이제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날짜 조율해서 출두를 하겠죠. 요 내란죄 수사, 검찰의 수사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일각의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설 특검, 일반 특검. 그러면 기록 전체가 다 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거를 다 리뷰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 지금 수사한 게 아니고 뭐 공조본 뭐 옆에 같이 뭐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이 정부 들어가지고 뭐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라든가 뭐 경찰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둘 다 그냥 한쪽만 패는, 나머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기소하지도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한 달 동안에 최대한 뽑아가지고 그래도 제트리 수사는 좀 하네.
정신만 차리면 되겠네. 예. 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지금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신병 확보 이런 건데 수사 속도로 보면 검찰이 잘 앞서가는 것 같긴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의심하는 게 검찰총장 출신인데 너는 뭐 콩으로 맺을 수도 못 믿겠다. 예, 예. 니네들 한 거 예, 예. 보면. 예. 네. 계속 그런 거죠. 그런 예.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하고 의지와 방향이 아니 저긴 필사적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으니까 없어지니까. 예, 꼬리 자르기 뭐 봐주기 이런 건 없을 거다. 아유. 아니 조직 본인들을 위해서? 조직 보위 기재가 지금 발동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영장 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저 출석 요구한 거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뭐 그런 여건을 미리 조성을 한 거죠. 예. 한 두 번 해보고 이제 안 하면 체포영장하고 영장 들고 와서 예. 안 나오면은 저 그때는 열어줄 겁니다. 예. 그러면 소환 조사 왜냐하면 검찰에서 무조건 목표는 꼬리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헌재 또 하나는 헌재인데 앞서 RB백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도 돌아올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뭐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침대 축구는 하겠죠. 계속. 그 얘기는 소송을 탄핵 심판 과정을 질질 끌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11일 날 담한가요? 언젠가요? 어쨌든 뭐 한번 길게 하신 적이 29분. 목요일일 겁니다. 예, 29분. 예. 그런 거를 잘게 짜게 가지고 헌재법정에서 계속 하실 거예요. 본인이 공개 변론하고 뭐 생중계 해달라 그러면서 예. 예. 그래서 야당도 까고 이재명 대표도 까고 예. 또 자기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겁주려고 한 거지. 어허. 야, 내 이렇게 허접하게 했겠냐. 예.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겠죠. 그러면서 소송을 질질 늘어지게 할 거다. 최대한 180일 활용을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이제 최대한 이제 180일 활용하게 되면 문제는 내년 4월에 2명의 재판관이 그럼요. 퇴임하거든요. 예. 그게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럼요. 사람이기 예. 때문에 예. 이번에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제 권한대행이 임명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권한대행인데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국회 추천하는 거는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예. 그냥 넘어오면 사인만 하는 거 오케이. 이번에 한 3명.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지명권은 지명 몫은 대통령이 사람 직접 골라요. 이건 예.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하고 그렇죠. 장관급 이상이죠. 그럼 권한대행 하면 안 된다. 황교안 대행 때도 예. 그 대법원장 몫은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 몫은 예.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변론 오래 하고 그래서 소송이 좀 늘어지면 내년 4월에 2명의 퇴임하는 거 이후로 넘어가면 그러면 임명하지 않고 7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헌재는 무조건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죠. 9명 있을 때. 네. 근데 당사자인 대통령이 저 증인 신청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처럼 뭐 저 불출석하면 또 그냥 골석으로 그냥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예. 4월 18일 이전에 무조건 끝낼 겁니다. 증인도 뭐 채택 안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관심이 쏠리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3심 요거하고 맞물려서 그렇거든요. 헌재도 180일 이내에 하라고 하고 원래는 2심, 3심도 3개월 하면 6개월이니까 똑같아요. 180일. 이 결국 이제 헌재 그리고 법원이 차기 대선에 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소송 지연한다고 그렇게 예, 보는 우선 것 지금 뭐 같거든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예. 뭐 그거 수령을 지금 아직까지 했다는 얘기 나 못 들었어요. 예. 예. 뭐 지금 12월 15일 날 1심이 났는데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11월 15일. 예. 예.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네요. 한 달 지나도록 접수 통지서도 안 받고 지금부터 오늘 받더라도 20일 이내에 항소유소 들어가죠. 그러면 2달 다 됩니다. 예. 그러면 항소심이 한 달 열흘 동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러네. 더군다나 선고는 대개 한 2주 아무리 짧게 잡아도 예. 그러면 심리 한 번 정도 하고 예. 아니면 2번 하고 그냥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뭔 욕을 얻어먹어도 이건 뭐 아예 이건 정말 침대 축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월 18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면 어쨌든 대선 날짜가 확정이 되잖아요. 예. 대선 날짜가 확정이 됐는데 유력 후보에 대해서 예. 당선 무효용 이상을 법원이 선고하는 거를 그렇게 가볍게 할까요?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는 소송을 좀 이렇게 길게 가지고 하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아무 문제 없이 출마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작동이 되면 실현이 되면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출마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국민들이 예. 오케이 트럼프처럼 그렇게 해줄 거냐. 4월 18일 이전에 아마 항소심 선고는 되리라고 봅니다. 항소심 선고는 예. 대법원까지 몰랐다도 예.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예. 그리고 1년에 2년 이게 그대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예. 혹은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예. 대법원 계속 중인데 국민들이 야 이거 대법원 갔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토를 하실지 저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헌재하고 법원이 있는 거네요. 예. 네. 자, 이거 좀 보죠.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초당적인 국정 안정 협의체 요걸 제안했어요. 이재명 대표 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맞는 얘기죠. 지금 대행 체제 예. 그리고 저 소수에다가 자중질환에 빠진 여당 저 둘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을 거예요. 예. 어떻게든 야당 구스르고 설득하고 엎드리고 빌고 해서 가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겠다 좋은데 예. 이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제가 뭐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한덕수 대행 탄핵 절차는 일단 밟지 않겠다. 일단 안 하겠다 이렇게. 일단이 뭡니까? 상황 보면 할 수도 있다. 수틀리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부권 너 쓸데없는 거 자꾸 하면 할 수도 있어. 예. 라고 한덕수 대행이 들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국보위 비슷한 거죠. 국보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언제라도 탄핵하면 예. 지금 헌법이 15에서 30인 국무위원이 있어야 국무회의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딱 15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무위원 하나라도 탄핵하면 14명 됩니다. 예. 거기다 대행이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위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예. 그러면 정부가 뭐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키는 지금 야당 이재명 대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안 할게. 예. 그리고 같이 해. 이거는 조금 그렇게 예.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예. 태세 전환이 워낙에 능수능란해서 이재명 대표가요? 막 예. 극렬하게 싸우다가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 가끔 그래요. 예. 그게 언제냐. 그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기각돼가지고 나올 때 예. 아니면 얼마 전에 위증교사 예. 무죄 받고 예, 나올 예, 때 예. 이렇게 이제 상황이 확 급변해가지고 좋아지죠. 예.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수권 능력을 과시하죠. 그래요? 그러다가 예. 또 갑자기 막 난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냥 하시는 말씀 맞는 말씀인데 잘 안 믿겨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그 국보위라는 거는 전두환 때 그 국보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탄핵은 일단 예. 접을게. 유보할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러면 안 되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쉽게 얘기해서 예.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 하나가 사고로 죽었어요. 예. 그러면 뭐 처가 혹은 시가 하고 그 남은 배우자하고의 관계 지금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아니요 여당과 대행의 관계가 대행의 관계가 예예예.
살아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뭐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거의 코마 상태라고 보면. 예. 근데 뭐 우리는 아직 여당이다. 우리가 다 틀어주고 갈게. 그러면 그 신우가 그래봐야 며느리가 그 잘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야당도 특히나 180석, 190석의 거대 야당인데 여기 도움 없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하죠.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죠. 이준석 의원 조기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했을 때 1월 30일인가요? 넘어서 이제 결정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출마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인데 개혁신당 차원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게 뭐 탄핵이 토요일 날 됐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예. 뭐 별로 지금 그거는 들어온 게 없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꾸 그 전부터 했는데 8년 전 탄핵해가지고 사실은 87년 체제를 깨고 이 갈등 모순 기득권 타파해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지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근데 8년 전에는 그걸 다 소모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또 누가 그러면 대권 잡느냐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얻는 게 뭐예요? 국민들은 얻는 게 없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같은 게 지금 중요합니다. 스웨덴의 그 살드세바덴 대타협 이런 걸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성장 동력이 거진 다 소진돼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조응천 특보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